허뜩혀 보이소. 자랑스런 자갈치 아지매매. 인자 완연한 봄이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지. 꽃도 예쁘게 피고 있고 바람이 불어도 이 바람이 인자 차갑지 않고 포근하고 옷차림도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고 싶다, 어디 좋은 곳으로 놀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게 되지. 그렇지만 아직 코로나19 안 끝났습니다. 좀 답답하더라도 사람 많은 곳은 피해야겠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아직 줄지 않고 있는데 코로나19 현재 상황 어떤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25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만 276명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430일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 세계의 누적 확진자가 지난 1월쯤에 1억 명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방역을 지키고 확진자 수를 억제했던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제 작년 이맘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가 확진자가 10만 명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망하신 분도 1,7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우리 주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확진의 추세는 절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경각심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산을 살펴보면 어제 오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14명이었거든요. 네. 지금 계속 이 10명대를 좀 유지하는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추세로 갈까요?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죠.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한테 전파를 하고 확진을 시키냐에 대한 수치인데요. 이게 이제 1.07에서 1.04로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방역당국에서는 1점대가 넘어서면 아직도 확진의 추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명대의 그 확진자 수도 부산에서도 계속 있지 않을까라고 안타깝게는 생각하고 있고 빨리 이 확진의 그 추세가 1점대 이하로 떨어져서 확실히 저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봄이 이 벚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진짜 그 벚꽃놀이 얘기가 나와서 지금 군항제며 뭐며 이렇게 벚꽃 축제 다 취소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가보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그러니까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야외에서 벚꽃놀이 하는 거기까지는 뭐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차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어쨌든 푸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좀 얼마만큼 위험한지 가늠이 안 돼서 말이죠. 저희가 이제 벚꽃놀이 할 때 늘 당부하는 건 모든 축제들이 이제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되거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 자체에 대한 위험성보다 벚꽃놀이를 마스크 쓰고 거리를 유지하고 구경하는 거는 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 자체의 위험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랜만에 야외에 나가서 가족들하고 벚꽃도 봤으니 그 다음에는 식사를 하거나 또 카페를 가거나 뭐 이렇게 커피나 다가를 먹게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게 요즘에는 지역 그 감염 경로 불분명한 지역사회 감염 자체가 이제 굉장히 확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거기를 지나갔는지 확진자의 동선이 겹치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확률적으로 높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벚꽃을 멀리 가지 마시고 집 근처에 벚꽃이 많이 피어있는 곳에 밤에 벚꽃 구경도 나쁘지 않다. 식사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산보러 가시고 들어오는 정도로 즐기셨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밤에 가면은 그렇죠. 저녁 식사 하시고 가니까 그래, 산책 삼아 소화도 시킬 어디 식당을 다시 또 뭐 저녁 먹고 2차 가자 뭐 이런 얘기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의 곳곳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벚꽃이 쫙 피어 있는 이제 명소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 관할 이제 구청에서 사실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게 사실 뭐 다 못 나오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노점상들은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적극 단속하겠다 하는데 이것도 조금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노점상 입장에서는
또 생계에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의 어떤 진짜 그 효율성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 왜 그러냐면 보이는 곳에서는 없지만 또 옆에 돌면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방역 당국이나 또는 구청 같은 지자체가 이렇게 막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부산 시민들께서 본인들이 좀 조심해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득이 이런 음식을 섭취할 때는 싸서 차 안에서 안전한 차 안에서 저 바깥을 보면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나름의 차선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포장 용기가 나와서 문제긴 하지만 뭐 이렇게 그렇죠. 그릇까지 가져가서 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차에서 드시면 더 이상 이게 감염이 이렇게 되는 게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이제 부산 사정으로 돌아와서 서구의 냉장업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신규 확진자 3명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구 냉장업체 관련해 감염자지 않습니까? 가족 2명과 지인 1명이 감염됐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냉장업체 같은 경우도 구조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지만 이게 땀이 많이 나고 결국은 마스크를 조금 느슨하게 쓸 수밖에 없는 또 업장의 구조가 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곳일수록 더더군다나 이 업무를 할 때뿐만 아니라 업무를 하지 않을 때에도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특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KF94 이상의 우리가 보건용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KF94가 아닌 흔히 말하는 덴탈 마스크라고 불리는 일반적 마스크는 비말만 막을 뿐이지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는 데는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 환경에 있거나 또는 날씨가 좀 더워지더라도 KF94 마스크 이상의 그 마스크를 꼭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워낙 또 강도가 높은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이게 움직이면은 KF94까지 쓰면 정말 숨쉬기가 너무너무 벅찰 것 같은데 그래도 당부를 드린다. 이 계속 이제 같은 공간에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일하시니까 사실 특히 더 주의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번에 추가 감염자 중에 초등학생이 또 한 명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 그 확진자 중에서는 서구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또 한 명 있었고요. 또 지난번에 보면 해운대구 그 모 교회에서 이제 교인인 학생이 또 한 명 추가 확진됐지 않습니까? 부산에서는 이제 2명의 확진자 초등학교 학생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확진자가 생기면 저희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초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이게 친구들과의 거리를 둔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이제 쉬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 이럴 때도 조금 느슨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린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무증상 감염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증상이 뚜렷하게 발열이 있거나 몸이 아파서 어른들처럼 감염이 확실하다고 느끼기 전에 벌써 많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추가로 감염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이 발생한 부분은 다른 성인의 발생보다 훨씬 더 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제 지인도 좀 그 같은 반 학생이어서 아이가 지금 밀접 접촉자로 이렇게 분류가 돼가지고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장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그 옆에 그부와 같이 뭐 수업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몇 교시 동안 보내는 거잖아. 마스크를 썼지만. 그게 언제든지 뭐 손 씻는데도 그렇고 입을 뭐 이렇게 헹군다던가 그래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 코호트 격리 중인 한 병원에서도 감염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륙병원에서도 그 퇴원의 자가격리 중인 한 분이 또 추가가 확진돼서 총 38명의 확진자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대동병원 내에서도 확진자 접촉한 한 분이 또 양성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병원발의 감염도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 어느 곳도 사실 안심할 곳이 이제는 거의 없다. 우리가 백신을 맞고 이제 점점 확진자 코로나19로 위험성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날 걸 준비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백신을 맞는 이 과정이 조금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병원발뿐만 아니라 뭐 교회발 또는 여러 직장발 뭐 곳곳에서 이런 집단의 감염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훨씬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복권 이야기도 했지만 더욱더 경각심을 한 번 더 가져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백신 나왔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예, 경각심 좀 가지겠습니다. 백신 TV에서만 봤어요. 한 번도 못 그러니까. 봤어요. 맞는 것도 못 봤어요. 아 근데 이런 와중에 얘기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 백신 못지않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데 국내에서 개발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가 이 해외에서 유입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능이 있다. 이래 확인이 됐다고요? 예. 사실은 의료인 입장에서는 예방하는 백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증 환자가 사망이나 이렇게 위중증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치료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다행히 국내에서 개발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가 국내에서 유행하는 유전형이 뭐 S형, L형 해서 총 그 영국 남아공의 변이주까지 9종에 대해서 혈장 치료제의 중화효능이라는 건 어떤 항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좀 줄이고 치료하는 그런 효과를 말합니다. 예. 이런 게 모든 유전형에서 중화항체가 발견됐다라고 해서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중화항체가 발견됐다는 것이 결국 치료가 된다라는 것으로 이어지기에는 조금 더 많은 연구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변이 바이러스까지 효과 있는 혈장 치료제가 국내에서 이제 개발되고 있다는 점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주목할 좋은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혈장 치료제가 진짜로 치료를 100%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까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렇죠. 그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만 치료 효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밝히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게임 체인저다. 뭐 얘기를 들으려면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네요.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제 이건 또 예측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치료제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뭐 짧게는 수개월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약을 개발할 때는 부작용이나 안정성도 언제든지 약 개발에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을 정말로 굉장히 치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앞으로도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백신하고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미국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 시험 결과 유증상 감염을 막는데 76%의 효능을 보였다. 이를 발표했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전에 발표는 저희가 79%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3%가 줄었다. 이래서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신을 또 접종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스트라제네카가 유증상 감염을 막는 것은 70%대이지만 중증으로 이완하는 데는 거의 90% 이상의 다시 말해 중증과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어떤 그 질환에 진행하는 것은 90%대 훨씬 더 후반까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다른 백신에 비해서 효과의 면에서는 정말 그 심각한 질환을 막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마셔도 됩니다. 그래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의심된다면서 보건당국에 신고된 사례가 한 80건. 그래서 누적 10,000건을 넘어섰더라고요. 좀 면역 반응이 좀 강력하게 보이긴 하는 거 알 것 같은데 이게 좀 심각한 상태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라 불리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3건이 해서 발생해서 총 4건 정도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의한 심각한 부작용은 4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0,000건 이상의 이런 이제 흔히 말하는 부작용이라고 보고된 것들은 대부분 좀 가벼운 부작용, 이제 2, 3일 정도 발열이 있거나 오한이나 몸살기가 있는 그런 걸 증상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어쩌면 10,000건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동료 의료인들도 거의 한 40~50% 정도의 그 접종자들이 오한이나 발열 같은 가벼운 증상을 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스타미노펜 같은 그 진통제를 해열 진통제를 꼭 미리 복용을 하고 그다음 2, 3일 좀 안정하는 원칙만 잘 지켜도 굉장히 쉽게 이런 증상을 넘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레가 부작용이 있다면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는데 대부분은 그냥 2, 3일 이내에 소멸되는 우리가 독감 접종하면 한쪽 몸살기가 있더라라는 정도 수준의 어떤 그 부작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에는 너무 민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해열제를 꼭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화이자 백신도 마찬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마찬가지고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해열제를 준비를 먹으라고 하고요. 저는 또 예방적으로도 먹으라고 하기 때문에 네네.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